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내년 6월 13일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적합도 조사에서 김승환 현 교육감이 32.4%,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21.1%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신장을 우선 덕목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차기 전북교육감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전북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승환 현 교육감 32.4%,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21.1%로 응답했습니다. 이어 유광찬 전 전주교육대 총장 5.8%,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4.6%,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4.0%, 차성철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3.6%, 황우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3.4%,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0%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불출마를 전제로 한 조사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24%로 1위를 차지 다른 입지자들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2위는 차성철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9.0%, 유광찬 전 전주교육대 총장 8.6%, 황우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7.9%,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7.3%,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5.1%,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4.5% 등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내년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 또는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 신장이 2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 걸기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3.1%포인트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세계 종자산업 시장 규모가 약 500억 불에 이르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신규 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프리카 G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미니 파프리카 종자는 수입에 의존하던 종자 시장의 72%를 대체했습니다. 또한 화훼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화훼 신품종 육성과 국제기호성 품종 확대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2017년까지 개발한 화훼 신품종은 246품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북권 관광 코스 추진을 위해 훈몽제 선빗길을 조성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북권 관광코스 벨트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훈몽제 선빗길이 열렸습니다.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은 화서 김인우 선생이 1548년에 후학을 양성기 위해 지은 강학당인 훈몽제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루 선생의 생가터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볶음면 하리에서 쌍치면 둔전리에 이르는 6.1km 구간의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이달 중순에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빗길 조성, 훈몽제 대하관 주변 쉼터, 포토전, 수변 전망대, 가인 김병루 생가주변 담장 정비, 안내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3차 공사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본 사업은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으로 순창군 쌍치면에서 볶음면 하리까지 2015년도에서 17년까지 16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훈몽제에서 수확하는 유생들과 관광객에게 순창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고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순창군은 황토 포장 등을 이용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어우러진 탐방로를 조성해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재현고자 했습니다. 순창군은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호남 유학의 산시림을 입증하는 훈몽제와 더불어 인근 출양 장승촌, 산림박물관, 전몽주 관광 연계한 서북권 관광코스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경기 천년, 대한민국을 품다. 청년 경기를 맞은 경기도의 슬로건인데요.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재단 경기아트 플랫폼에서 경기천년 슬로건 및 엠블럼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은 경기의 슬로건은 경기천년, 대한민국을 품다이며 엠블럼은 천년을 잇는 매듭으로 경기도민의 굳건한 연결과 신뢰를 상징화했습니다. 슬로건 공모는 지난 7월부터 2달간 진행됐으며 총 2,168건이 접수됐습니다. 재단은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차별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전주에 방문하게 되면 하나둘씩 사가게 되죠. 지난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전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명소인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이 들어섰습니다. 전북도는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관광기념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중 전북 투어 좌석은 구매하기 쉬운 사이즈와 가격대로 전북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명소 스토리 요파는 전통 윷놀이 기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지역 문화관광 스토리와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한옥을 응용한 문화상품은 가격대의 폭이 넓어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밖에도 핸드폰 외부의 스피커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음향을 자연 울림 소리로 재가공해 무동력으로 들을 수 있는 마리스 온처럼 이색적인 관광기념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은 공모전을 통한 민공예품, 가공식품, 녹색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올해 75개가 선정됐으며 내년에 25개가 추가로 선정되면 백선이 완성됩니다.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진정욱 이사장은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매관이 전라북도 관광 산업의 어떤 구심점이 돼서 여기가 한옥마을에 나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 내 건축물 외벽의 불연자재 의무 사용과 필로티 구조물의 출입구 개선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국민안전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한 개선안에는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외벽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공동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도는 내년부터 외벽 가연성 자재 사용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전북 완주군이 군청사를 중심으로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합니다. 문화시설, 주택 등을 포함한 계획도시로 탈바꿈하는데요. 앞으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복합 행정타운 건설의 대행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복합 행정타운 공사 전반을 맡게 될 업체로 모아 종합건설, 삼부 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44만 7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현재 대부분 마친 상태로 복합 행정타운에는 약 9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민간 자본은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1월부터 바로 착보 시작을 할 거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6월 안에 완료할 거고요. 6월 말이나 7월 정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2020년 정도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복합 행정타운은 완주군 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상업 기능과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을 연계한 계획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합 행정타운 건설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지킴이 스마트 가로등을 확대 운영합니다. 스마트폰에 빛 거울 스마트 가로등 앱을 설치하면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보호자와 경찰 상황실에 긴급구조 요청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광주시는 2017년까지 가로등에 부착하는 비콘형과 블랙박스형 등 총 3,370개의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고 올해 1,150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설치 지역은 학교 주변 골목길, 원룸촌 주변 등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달 27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등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연구는 부천시 관내 약 140개 시설, 8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암이나 심장, 희귀난치 질환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재난적 의료비가 이번 기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각각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식 뉴스입니다. 겨울철 강추위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을 비롯해 최근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 5가지, 대설과 한파 등을 선정했는데요. 먼저 한파에 따른 저체온증 사망자는 12월 4주부터 1월 1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 양막 파열, 태반 조기 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됩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신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요.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